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50대 넘어가시면 평생 결혼 안 한 걸로 후회하실 겁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나는 말도 안 되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분은 결혼해라는 쪽이네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싫은데요. 이분은 결혼했겠죠. 이 댓글 다시 분이 막 저주하시네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시네. 더 하기 싫은데 이런 얘기하니까. 50 넘어가면 평생 결혼 안 하는 걸 후회할 거다. 오히려 후회는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보다 결혼하신 분들이 하지 않나? 마통 설거지론 되어가지고 내가 마통 설거지론 결혼 대상이 된 걸 알고, 아니 스탑 널커론 대상이 된 거 알고 그분들이 더 후회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혼자 살다가 결혼 못하면 후회할 수 있어. 후회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혼자 살면서 결혼 못한 후회가 더 클까요? 아니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통을 뚫은 사람이고, 아니면 설거지 당한 케이스고, 아니면 오빠를 들려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케이스고, 아니면 스탑 널커로 본색을 드러내서 살고 있는 케이스라면 어느 쪽이 후회가 더 있을까요? 어느 쪽이? 난 결혼한 사람이 월등하게 세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모든 결혼하신 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시면 행복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행복하게 사는 결혼 커플도 솔직히 마통 결혼, 설거지 결혼, 586 딜러 결혼, 스탑 널커 이런 건 솔직히 좀 아니다 생각 아닙니까? 오히려 혼자 살면 후회할 게 적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결혼을 했을 경우 후회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행복하지 못했을 경우, 행복하게 결혼을 하지 못했을 경우 후회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결혼할 때 여러분 큰 돈이 들어가잖아.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왜 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아직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큰 행복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인생의 어떤 행복의 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런 마인드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어떤 나날을 겪게 됐을 경우, 나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가 나한테 자꾸 불행을 떠넘긴다면, 사실 혼자 살아서 후회할 건 딱히 없어요.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살면 사실 변수가 없어요. 이게 다 장점인 단점인데 뭐냐면, 그 혼자 살아가면 이제 내가 이제 혼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변수는 내가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변수가 많아요. 결혼하신 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결혼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나 혼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배우자까지 같이 상대하는 거예요. 내 혼자서 뭔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는 오히려 변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사는 게 나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들은 배우자랑 살았을 경우에 트러블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 내 맘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참 변수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 안 한 걸로 후회하실 분들은 지금 결혼 못한 여자분들이겠죠. 남자분도 그러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절신남이 되고 왜 국제결혼 하는지 아십니까? 결혼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거든요. 결혼 안 하면 압도적인 행복은 없지만 압도적인 불행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고 뭐 성역에 대해서 이제 좀 해소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나이 먹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가 어떻게 되냐면 안정적인 게
최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정적인 거. 누가 옆에서 잔소리 하는 사람 없고, 귀찮게 하는 사람 없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 없고, 열받게 하는 사람 없고, 이것만으로도 행복이야. 이거 아마 혼자 사신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혼자 살면서 어느 정도 주관경을 갖추신 분들은 뭐 이제 나이 먹고 뭐 특별한 반전을 노린다거나 인생에서 뭔가 파양새를 노린다 이런 건 바라지 않아요. 이제 그런 나이 지났잖아. 남자 나이 40이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제 살면서 뭔가 위험하지 않는 거. 살면서 인간 때문에 괴롭지 않은 거. 사실 나이 먹어서 남자들이 뭐 연애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연애를 안 한 이유는 여자의 그 특유의 지랄 같은 성격을 맞춰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체력이 좋고 성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자한테 그 지랄 같은 성격을 다 받아주더라도 맞춰주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그게 싫어요. 그냥 그게 보이는 사람 여자는 안 보여. 공감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된 게 여자분들은 20대고 30대고 40대고 그렇게 성격이 왜 그렇게 감정적이고 차분한 분들을 찾기 힘듭니까? 나는 여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좀 차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갑니다. 히스테리가 더 커져요. 내가 여지껏 여자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히스테리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약간 피의식도 있고 약간 좀 예민해요. 나이 먹으면 좀 차분해지면 좋을 텐데 차분함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남자도 나이가 먹으면 뭐 젊은 사람 못 만나잖아. 그러면 나이가 좀 있는 여자를 만나야겠지만 그런 여자들 만나기 겁난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오히려 아가씨보다 더 까다로워. 공감하시죠 여러분? 차라리 어떤 마인드냐면 차라리 내가 데이트 비용을 다 부담하더라도 나이 어린 20대를 만나지 뭐하러 30대를 만날까 이 생각이 듭니다. 20대한테 돈을 많이 쓰는 건 안 아까워. 그리고 20대들은 스트레스 덜 받아. 남자 입장에서 그냥 맞춰주면 되니까. 근데 30대는 굉장히 까다롭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그거 아십니까 여자분들? 그래서 가뜩이나 나이 먹고 사실 만나고 싶지 않은 더 만나기 싫어져.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특히 나이 많은 여자분들. 남자들이 왜 기피하고 피하냐? 그 특유의 본인들의 어떤 감정적인 성격, 남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까다롭게 보는 것들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봐도 어떤 이성의 어필이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다가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이거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난 여자분들이 좀 차분해져야 돼. 나이 먹고도 연애하려면 차분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남자한테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오히려 젊은 여자가 더 많이 바라고 더 비싼 거 얻어먹으려고 더 감정적이고 더 많이 재고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꼴보기 싫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줄 결혼 18년 차에 생각해보면 한 거 후회합니다. 이건 A 탱기 마냥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쉼없이 일만 하고 돈만 버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식들 크는 거 보는 것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이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대화도 없습니다. 애들 대학 입학하면 이제 이 무거운 짐 그만 내려놓고 싶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은 결혼하신 거 후회하시나 보네. 이런 댓글이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댓글 없었거든요. 결혼한 이제 그 남자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 댓글이 없었어요. 오히려 니들 결혼 부러워서 그러지 혼자 살아봐. 혼자 사는 거 외로운 게 없다. 이런 댓글이 예전에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반성하는 분위기야.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한테 너무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다. 너무 남자한테 막중한 책임감을 떠얹어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흑은님 그렇잖아요. 흑은님도 제 댓글에 하소연 적었잖아요. 공감하시죠? 이 댓글 보니까 이거 내 얘긴데. 예. 아까 흑우란 닉네임 달았던 어디 갔어 이분. 사실 남자 입장에서 너무 희생을 강요합니다. 너무. 물론 여자 희생도 있겠지만 남자한테 가장이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없어. 사실 이런 거 보면 사실 결혼 생각이 뚝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보통 자식이나 특히 와이프가 남자가 얼마나 그 가족들 먹여 살리느나 뼈 빠지게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돈 버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이거 보면 ATM기 마냥 취급한다고 하잖아요. ATM기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얼마나 정말 힘들게 일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돈만 받고 치운다는 겁니다. 사람인데, 맞잖아요. ATM이 아니라 남자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남자가 보통 이제 외벌이로 만약에 집안 먹이 살린다고 하면 뭐 세후 500 정도 번다고 했을게요.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그렇게 세후 500을 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시킨다거나 아니면 힘든 일 시킨다거나 아니면 짬밥이 높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한테나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일한 대가가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근데 정작 가족 구성원들은 그걸 몰라요. 특히 가장 옆에 있는 와이프가 그걸 모릅니다. 여자분들은 그렇게 돈 벌어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난 그게 더 싫어요. 여자분들 이거 좀 마인드 바뀌어야 돼. 남자가 보통 특히 외벌이라고 하면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 살아남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ATM 취급하는 거죠. 사실 여자분들은 절대 다수는 뭐 세후 400, 500이 뭔지도 모르잖아. 뭔지도 몰라 여러분. 그 근처까지 가보지도 못했어. 남자는 알잖아요. 세후 400, 500 버는 게 얼마나 회사를 오래 다녀야 되고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또 위험한 일을 해야 되고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쥐야 밤낮으로 일해야 되고 빨간 날도 출근해야 되고 보통 그렇게 해야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은 애초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밖에서 남자가 이제 뭐 400, 500 번다고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 쉬운 게 아닌데. 저는 그걸 모르는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자도 알아야 됩니다. 남자가 얼마나 뼈 빠지게 힘들게 고생하는지, 돈 버는지. 밖에서 400, 500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배우자 자격이 없습니다. 아내 자격이 없어요. 자, 마지막에 애들 대학 입학하면 이제 무거운 집 내려놓고 싶네요.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놔요. 왠지 아세요? 대학교 입학하면 대학교 등록금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하십시오. 자녀들한테. 니들 대학교 등록금은 니들이 벌어서 해라. 학자금 대출을 받든 아니면 장학금을 받든 나는 딱 고등학교 입시 때까지만 니들이 뒷바라지하고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 이걸 미리 얘기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정말 그러고 싶다면. 평소에 자녀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니들이 성인 되면 앞으로 니들이 살 길 도모해라. 부모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법적으로 이제 민증 나오고 성인 되면 그때부터는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그런 것들을 좀 애 있는 분들이 좀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냉정하지만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요즘 애들이 좀 야가 빠졌고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걸 왜 약하냐고 볼 수 있냐면 아무래도 하나에서 열까지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거든요. 다 챙겨주거든. 그리고 고마움을 몰라. 자기들이 왜 고생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 멘탈도 약하고. 그래서 몸만 어른이지 멘탈이나 사고는 초딩 같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애들을 강하게 키울 거면 평소에 자녀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니들 성인 되고 나서 도움받을 생각 하지 마라. 니들이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든 아니면 알바를 하든 니들 능력으로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댓글 적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